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9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배성규 논설위원이 쓴 올드보이와 영남당으로 정권 잡겠나라는 글을 읽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의견을 한번 구하는 바입니다. 댓글로 찬반을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다운표를 하고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가장 입김이 셌던 사람은 황교안 전 대표 관로 다운표 닫고라고 했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칼럼입니다. 황 전 대표가 현역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총선 때 그에게 공천을 받은 영남과 비례대표 의원 상당수가 따랐다고 한다. 일부 친박 의원은 김태흠 의원에게 몰렸다. 친박 원로들까지 지원하면서 김 의원은 깜짝 2등을 했다. 홍준표계 의원들도 그의 복당과 대선 출마를 위해 전략적 투표를 했다고 한다.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막후 선거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자, 여기에 올드보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올드보이 영남당으로 정권 잡겠다라는 제목을 단 걸 봐서 올드보이와 영남당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연 올드보이가 부정적 이미지입니까? 여기 황교안, 홍준표가 올드보이라고 합시다. 황교안 씨를 올드보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로 따지는 겁니까? 나이가 황교안 씨가 60대인데 홍준표 씨도 60대인데요. 그럼 어떤 게 올드보이죠? 정치를 많이 하면 올드보이다? 어쨌든 올드라는 이 말이 참 걸리고, 올드는 좋은 말로도 보면은 경륜이 높다, 원로라는 말로도 되는 겁니다. 왜 올드보이라고 하느냐? 이게 영남당과 연결돼 버리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조선일보 사설 쓰는 사람이에요. 조선일보가 이런 입장이냐? 황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아스팔트 보수 노선을 고집하다 참패했다. 이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스팔트 보수가 뭡니까?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2019년 10월 3일 조국 규탄 집회를 열었던 전광훈 목사, 그리고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을 사잡아서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때 전화기를 추적했더니 10월 3일 오후 2시경에 광화문 일대에 모였던 사람이 약 5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세워진 이후에 최대 인파가 몰렸습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전향하지도 않은 사회주의 혁명가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그러니까 생존 차원적 분노였습니다. 그때 황교안 씨가 그래도 조심을 한다고 전광훈 목사와 따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보수라는 이름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스팔트 보수는 노무현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보수 세력도 이제는 거리로 나선다 해서 아스팔트 보수란 말이 나왔고, 이것은 행동하는 자유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배성규 씨는 아스팔트 보수를 나쁘게 봅니다. 올드보이도 나쁘게 봅니다. 영남당도 나쁜 이미지로 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지금 자유를 지키는 세력 이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황 전 대표가 아스팔트 보수 노선을 고집했다는 것은 이건 얼토당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거리에 한번 나와 본 적이 없는, 그냥 책상머리에서 머리를 굴려서 쓰는 기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
황교안 대표는 정광훈 목사와 따로 집회를 했다니까요. 따로 황교안 대표가 한 번도 정광훈 목사 주도의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아스팔트 보수 노선을 했다면은 아스팔트 보수를 대표하는 김문수라든지 몇 사람이 공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결별했잖아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을 정광훈 목사 쪽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 전 대표의 아스팔트 보수 노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사실 착각입니다. 그 다음에 홍 의원은 이딴 막말 논란 속에 대선에서 졌다. 그래요? 아니 홍준표 씨가 2017년 5월 대선에서 진 게 막말 때문입니까? 그때는 홍준표 안철수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홍준표 안철수 합치면은 한 45% 되니까 41%를 얻은 문재인보다 더 많아요. 그때는 단일화 안 돼서 진 겁니다. 무슨 막말 때문에 졌다고 합니까? 홍 의원은 이딴 막말 논란 속에 대선에서 졌다? 친박계는 박근혜 정권 실패와 탄핵의 원죄를 진 사람이다. 진 사람들이다. 이것도 막말입니다. 친박계 책임 있죠. 그러나 원죄를 진 사람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비박계죠. 비박계 아닙니까? 김무성,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비박계가 원죄를 져야지 어떻게 친박계가 원죄를 집니까? 여기 원죄를 진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우병우를 때려잡기 위해서 우병우 장모 땅을 매매하는데 부정이 있었다는 완전히 오보를 한 것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오보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조선일보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반격을 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JTBC의 태블릿 PC 폭로가 있고 하면서 언론 전체가 조선일보와 함께 박근혜로 돌아선 거, 여기에 최초의 불을 던진 게 조선일보의 오보였지 않습니까? 우병우 장모 땅 사건 보도는 오보였다고 정정 보도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원죄를 진 사람 중에서 조선일보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박계는 박근혜 정권 실패와 탄핵의 원죄를 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배성규 논설위원 그리고 조선일보의 노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세력 꼰대당, 막말당, 영남당으로 찍혀 전국 선거 4연패를 당한 데에는 이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이것도 참 난폭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세력, 꼰대당, 막말당, 영남당 이건 전부 다 좌익이 만든 선동용어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졌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졌을까요? 국민들이 속은 거죠. 국민들이 속고 야권이 무엇보다도 분열되었기 때문에 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긴 것은 국민이 속지 않고 야권이 통합되니까 이긴 것인데 과거 세력 꼰대당, 막말당, 영남당으로 찍혔다? 그러면은 영남당으로 찍힌 사람도 잘못이지만은 이렇게 엉터리 선동해서 찍은 사람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피해자를 이렇게 짓밟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온당한 논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치활동 재개와 복당 신청으로 논란을 키웠다. 좀 더 자중할 수 없었느냐는 아쉬움이 크다. 아니 황교안이 정치활동 재개하는 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 일입니까? 지금 대동단계를 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황교안 같은 사람이 정치 재개하면은 환영을 해야죠.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그러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면은. 근데 정치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아니, 정치인이 정치 재개하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그러면 지금 조선일보는 정치 안 하고 있습니까? 조선일보의 논설은 이게 정치 행위가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어디 절간에 살고 있습니까? 수도원에 살고 있습니까? 다음, 복당 신청을 왜 자중해야 됩니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공천 탈락된 데 불만을 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었어요. 그럼 유권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노선이 같은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신청을 했고, 지금 국민들 다수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에서도 돌아와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앞서요. 근데 복당 신청한 걸 가지고 또 이거 시비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승규 논설위원의 입장은 어느 쪽에 서 있느냐? 국민의힘 안에 있는 소수파, 이른바 초선 의원들, 초선 의원들의 입장에서 쓰는 거냐? 공정함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논설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겼다. 맞습니다. 합리적 중도 노선과 변화를 앞세워 2030의 표심을 얻은 결과다. 그런데 과거 인물들이 다시 등장한다면 친박 꼴보수당이란 낙인이 되살아날 것이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친박 꼴보수당? 과거 인물이 다시 등장했다?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인물 아닙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이후에 계속 출마해가지고 실패만 했지만 이번에 이겼어요. 국민이 그를 선택한 겁니다. 이 배승규 씨의 주장대로 하면은 과거 인물이에요. 오세훈 씨도 과거 인물인데 왜 당선이 되었습니까? 간단하죠. 범보수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힘이 한 덩어리가 되었으므로 당선된 것 아니겠습니까? 친박 꼴보수당이라는 말은 좌익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친박 꼴보수당. 그러면은 조선일보는 보수가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꼴보수 신문이란 말하고 똑같은데요. 이 말은 어렵사리 얻은 수도권과 젊은층의 기대감은 혐오로 바뀔 수 있다. 영남당 논란도 현명하지 못하다. 영남 배제는 옳지 않지만 전국 정당으로 가야 성공한다. 그런데 지난달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곧장 영남 중심으로 회귀했다.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는 모두 영남이 되었다. 당대표 출마자 중 4명이 영남이다. 지역구 의원 셋 중 2명 당원의 60%가 영남이다. 그런데도 영남 홀대론을 말한다. 영남이 중요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은 더 중요하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새 인물을 키워 전국적 지지를 얻겠는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은 호남당이란 말을 조선일보가 쓰면서 민주당을 공격을 했습니까? 김태년, 이낙연 당대표, 원내대표 두 사람 다 호남 사람입니다. 그때 비판을 했습니까? 이번에 또 송영길 호남 출신이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까? 한때 이낙연 호남 출신, 김종인 호남 출신이 여야의 당대표였습니다. 그때 호남 1세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통 영남이 정권을 잡고 인사를 독식할 때 비판을 하고 호남이 정권을 잡고 독식을 할 때 비판을 합니다. 야당이 지역 기반을 근거로 해가지고 버티고 있을 때는 보통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 아닙니까? 이 한국의 자유진영이 그래도 영남의 지지를 가지고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 총선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영남이 왜 그렇게 뭉쳤느냐고 비판해야 이게 옳습니까? 김대중 씨가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할 때
조선일보가 왜 호남당이라고 비판한 적 있습니까? 근데 왜 영남당이라고, 야당을 영남당이라고 왜 비판을 합니까? 이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배성규 씨의 논리는 좌파 그리고 호남의 선 논리입니다. 호남 기반이었던 민주당은 부산 출신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워 성공했다. 현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북 출신이다. 전국적 지지를 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념적 선택이죠. 이념, 좌파. 여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좌파니까 호남이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좌파니까. 그 본질을 놓치고 전략적 선택이라고 추겨주고 있습니다. 야당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현재 의원 당원 구조는 쉽게 바꾸기 힘들다. 그렇다면 전국적 민심을 반영하도록 경선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내정에 지금 간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정 간섭이란 말을 하는데, 아무리 정치부 기자가 또는 정치 기자가 어느 당을 비판을 하더라도 그 당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것은 월권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은 그 나머지는 당원에 맡겨야죠. 아니면은 정당원이 돼서 목소리를 높이든지. 당대표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뽑는다. 대선 후보는 대의원, 당원, 선거인단과 여론조사가 50%씩이다. 민심보단 당심, 그것도 영남의 당심이 좌우하는 구조다. 이건 완전히 지금 논리의 정합성이 없습니다. 아니, 당대표는 당연히 당원 투표가 비중이 더 커야죠. 그것도 여론조사도 30%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는 다르죠. 대통령 후보는 국민 전체의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대표는 당원 지지를 확인하는 게 더 우선 아닙니까?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와 같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격에 맞게끔 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의 비율을 조정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트집 잡기 하면은 피곤합니다. 물론 이런 글을 읽어보는 국민의힘 당뇨들이 비웃겠죠.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은, 다만 이게 분열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열을 시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배성규 논설위원이 전라도 출신 당대표를 뽑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라도 출신 당대표를 뽑으라고. 지금 출마한 사람 중에서 전라도 출신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의 당대표에 도전하는 70, 80년대생 신진들이 여론조사에서 선전한다. 하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벽에 부딪힐 것이다. 걱정도 팔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건 여론조사 100% 경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영향이 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후보고, 지금 뽑는 사람은 당의 대표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무시라고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논리를 세우니까 이렇습니다. 한데 경선 룰 개정은 중진 후보들이 반대해 힘들다고 한다. 말로는 윤석열과 함께 하겠다면서 경선 규정 하나 못 바꾼다. 야, 이래 되면은 이 배성규 씨가 독재자가 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경선 룰 바꾸는 걸 국민의힘 안에서 반발한다 해가지고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재입니다, 이게. 논설위원이 이렇게 되면 독재를 하는 겁니다. 독재. 이것은 기자의 본분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당원이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기자직 던져버리고 국민의힘 당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목소리를 해야 이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당원 경선에 윤 전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가 참여하라는 건 무리다. 무리다고요? 그러면 안철수 국민의당과 이미 국민의힘이 합당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게 무리다는 뜻이면 약속을 깨라는 이야기인가요? 뭐 더 이상 그 밑에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지난해 4월 15일 선거에서 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의 충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계속 종로에서 출마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황교안 씨는 전국 선거를 주도해야 될 사람인데 이길 성산이 없는 종로구에 출마하라고 등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씨가 종로구에 출마했어요. 출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로구 선거에 집중하는 거지 전국 선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씨, 이념도 맞지 않는 김종인 씨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자신은 종로구 선거운동하고 그 사이에 김형호 씨가 공천관리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감정적 공천을 하고 해서 진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의 충고를 들었다가 진 국민의힘이 또 다른 충고에 귀를 기울일 리야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